자, 3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테이블에 대해서 그 SQL DB 안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이블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테이블만 가지고 실무에서 운영하진 않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개체도 필요합니다. 다른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개체가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 뭐 함수, 트리거, 커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있는데요. 비교적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개체하면 요 5개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 커서가 아니고 3개 정도.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지금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요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장에서 하나씩 가지고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덱스 먼저 볼까요? 인덱스는 이제 9장에서 나오는데요. 인덱스란 책 제일 뒤에 찾아보기 있죠? 색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도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찾아보기에서요 특정 단어를 찾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거기서 폭포수 모델을 찾아보세요. 책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책을 처음부터 뒤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책 뒤에 찾아보기를 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써있는 페이지로 가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죠? 그 개념이 인덱스예요. 지금은 사실은 인덱스는 주의할 점이 인덱스가 있든 없든 데이터의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든 없든 책의 내용은 똑같죠. 하지만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으면은 무엇을 찾을 때 빨리 찾아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인덱스다. 그래서 인덱스는 책 뒤에 찾아보기다. 일단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책 그 데이터량이 우리는 지금 뭐 몇 건 안 됐죠. 아까 3건, 4건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인덱스가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수천만 건, 뭐 수십억 건 이런 내용, 이런 데이터에서 인덱스가 없이 전체 데이터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인덱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연습 중이고 데이터가 워낙 적으니까 select 발표 from product tbl 이거죠. 제품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해라. where product name이 세탁기를 조회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이 콜을 날리면은 굉장히 빨리 돼요. 왜냐면 3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3천만 건이다. 3억 건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3천만 건, 3억 건 중에서 얘를 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빨리 조회가 된다. 책 뒤에 찾아오기를 만들면 조회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쿼리를 직접 쿼리창을 가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인덱스 만드는 거 해보죠. 아까 얘는 닫을게요. 얘를 닫을 땐 X자 누르면 돼요. 쿼리창 닫고. 자, 이거 닫을 때 이거 물어봐요. 이거 저장했냐?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들을 저장했냐 의미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저장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저장할 일 없으니까요.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새로운 쿼리 창을 또 열 거 다시. 그러면은 새 쿼리 아이콘 있죠? 새 쿼리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여기서 우리 어쩌 shopdb를 선택도 하지만 쿼리문으로 use shopdb 쓰시면 자동 완성되죠? 이게 자동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shopdb를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선택해볼까요? 선택해서 실행. 한번 왼쪽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 되고 use 구분을 써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약 500건에 있는 인덱스 테이블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저희가 언제 인설트하고 이렇게 작업하죠? 못하죠? 그래서 테이블을 복사했을게요. 샘플 데이터베이스 있는 테이블을 복사했으면은 자 일단은 요거 제가 쿼리물 잠깐 복사 쓰죠. 자 이렇게 쓰시면요 여기 select into라고요. 이게 무슨 어드벤처 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밑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테이블,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는 데이터가 약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름, 제품 번호, 가격, 제품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오는 거죠. 어디 인덱스 TV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좌우간 이렇게 되면은 요거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약 500여 건의 500여 건짜리 테이블 만들어요. 제가 실행해 볼까요? 셀렉트 해 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500건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이 500건짜리 테이블을 조회하는 걸로 인덱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걸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인덱스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좀 조회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인덱스가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인덱스가. 그러면은 책으로 치면요. 책 뒤에 찾아보기가 없는 5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셀렉트를 할 때 당연히 500페이지를 다 뒤졌겠죠. 지금은 다 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500페이지를 다 결과를 다 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쿼리음을 쓸 건데요. 자, 이 쿼리음을 쓸게요. 그러면 자, 이름이 미니 펌프라는 제품을 보고 싶어요. 인덱스 테이블에서. 그럼 한 건만 조회하는 거죠. 하나만 딱 찾는 거죠. 자, 제가 이때 실행 계획을 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볼 텐데요. 실제 실행 계획 포함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변경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할게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미니 펌프라는 제품만 조회를 하면은 미니 펌프라는 제품이 조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위에 보면요, 실행 계획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용어가 나오는데 테이블 스킨이 나오죠. 테이블 스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테이블 스킨이 무엇이냐면 전체 테이블을 다 뒤졌다 이런 의미예요. 테이블을 스캔했다. 그러니까 결국 인덱스 테이블에 500건을 다 스캔해서 다 뒤져서 미니 펌프 한 건을 찾아냈다 이런 말이죠. 왜? 500건을 다 뒤지는 게 우리가 아직 이 책지에 찾아보기가 없는 책이에요. 이 인덱스 TVL은 인덱스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결과를 찾아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자, 이제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만들면 실행. 요 구문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구장에서. 지금은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열에 대해서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 하면은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가 있든 없든 결과는 똑같다. 그리고 실행계획 보시면 달라졌죠. 실행계획이 아까는 테이블 스킨이었는데 달라졌는데 이 중에서 여기 뭐 인덱스 시크라고 보이죠. 인덱스 시크. 인덱스를 뒤져서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500건을 500페이지를 다 뒤진 게 아니라 뭐 한두 페이지만 뒤져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500건도 사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은 못 느끼지만 이게 한 500만 건이었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냥 인덱스를 만들기 전에는 엄청 오래 걸렸지만 인덱스를 만들고 나면 금방 조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입니다. 9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를 살펴보죠. 자, 뷰라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대답해라. 그러면 가상의 테이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뷰를 뭐 뷰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테이블에 링크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에 대해서도 우리가 8장에 상세히 알아볼 거고 지금은 간단한 뷰의 예를 살펴볼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숍DB. 그런데 이 숍DB의 회원의 주소, 이제 일단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전제예요. 회원의 주소를 변경을 해야 돼요. 지금은 3건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못하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회원의 주소를 좀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아르바이트생이 회원 테이블, 우리가 멤버 TBL이죠? 여기에 접근을 권한을 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몇 건 안 났지만, 여기 만약에 열 중에서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 뭐 통장번호 이런 게 있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 회원 테이블에 접근하면서 실제는 주소열만 봐야 되는데 주소열 외에 다른 중요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위험하죠. 이제 보안상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뷰를 만드는 거죠. 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 회원 테이블 중에서 아이디와 주소만 있는 뷰를 만드는 거예요. 회원의 가상의 테이블 했죠. 회원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주소만 뽑아서 뷰를 만들면 이 뷰는 실제 테이블처럼 쓰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은 방금 만든 요 뷰에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주소만 접근한다. 나머지는 접근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회원 테이블에는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가 있지만 뷰를 만드는 거예요. 회원 뷰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디와 주소만. 그러니까 얘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요. 가상의 데이터예요. 실제는 이 아이디, 주소 얘가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회원 테이블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고 누구만 이 뷰에만 접근하게 하면은 아르바이트생은 실제 아이디와 주소만 접근하고 나머지 중요한 정보는 확인을 못한다. 요 개념이 뷰의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보안 때문에도 만들지만 다른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직접 실습을 통해서 뷰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쿼리창 테러할까요? 닫고 자, 이제 되셨죠? 새 쿼리 누르면 쿼리창이 새로 열립니다. 자, 우리 뷰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자, 왼쪽이면 역시 SQLDB를 써야겠죠? SQLDB로 뭐 유주금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 shopDB 선택해도 되죠? 자, 뷰를 만드는 거는 create 뷰문인데요. 이렇게 일단 제가 볼게요. 자, 뷰를 만들어라. 물론 이것도 8장에서 배워요. 만드는데 뷰 이름은 uv 언더바 member tvl이고 이 뷰의 실체는 셀렉트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셀렉트문의 결과가 뭐죠? 멤버 이름과 멤버 주소가 이 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만들어졌죠. 지금은 뷰를 만들기만 했지 실제 사용하진 않았어요. 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생한테는 뭐만 접근하게 해줘요? 요 테이블이 아니라 요 뷰만 접근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생은 이런 쿼리만 날리면 되죠. select 별표 from uv member table. 저건 뷰의 테이블이에요. 뷰죠. 그래서 요 뷰만 접근하게 해서 실행. 되셨나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요 뷰 이름과 뭐만 주소만 접근하고 실제 나머지 정보는 접근을 못하죠. 물론 지금은 테이블에 그 추가 정보가 뭐 별로 없지만 이 추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뷰만 접근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는 접근을 못한다. 이게 바로 뷰의 개념입니다. 자, 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8장에서 좀 더 중요하거든요. 뷰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 역시 데이터베이스 개체 중에 하나고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요,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개체예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도 역시 한 개의 장에서 우리 10장에선가 상세히 알아보고요. 지금은 간단히 저장 프로시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한 예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통해서 역시 볼까요? 역시 뭐 그냥 쿼리창 지우고 여기서 하죠. 아니요, 새 쿼리창 아니요. 새 쿼리창 열죠. 다시 새 쿼리 열고. 자, 우리가 셀렉트문을 제가 2개 날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셀렉트문 2개인데, 자, shopDB 선택해야죠. 이쪽에 shopDB. 자, 회원 테이블에서요. 회원 이름이 당탁인 사람을 조회하는 쿼리문도 사용하고 하나 더 쓸게요.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이 냉장고인 거를 제가 조회해요. 그래서 이 두 줄을 항상 자주 조회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죠. 그래서 당탕이도 조회하고 냉장고도 조회하고. 근데 이걸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써요. 그럼 할 때마다 늘 이 두 줄을 뭐 굉장히 길다시피 두 줄이 아니라 훨씬 긴 줄도 되고요. 계속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아예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거 어때요? 그게 바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묶어서 방금 그 두 테이블이 이거죠? 두 쿼리 이 두 개 쿼리를 묶어가지고 create 테이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create 프로시저죠. 프로시저하고 my PR로 시작하면
제가 요 두 개를 묶어서 요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고우는 이거 안 써도 되는데요. 확실히 실행하는 거죠. 확실히. 뭐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됐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두 개 쿼리를 제가 따로따로 실행할 게 아니라요. execute로 ex 하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 my proc 이렇게만 조회하면요. 얘가 이 두 개거든요. 그럼 얘가 한꺼번에 실행이 돼요. 실행해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이 두 줄을 실행이 아니라 아무 때나 이걸 또 실행하면 돼요. 누구든지 또 실행하면은 이 두 줄뿐이 아니라 이게 20줄이다. 그럼 20줄까지도 한꺼번에 쭉 조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장 프로시저. 물론 지금은 두 줄만 썼지만요. 여기 안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if문, 뭐 반복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까지 하세요. 이 안에 프로그래밍까지 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죠. 자, 이번엔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죠. 트리거는 여기 써있는데 테이블에 부착되어서 테이블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또는 딜리트가 발생되면 실행되는 코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트리거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개체보다 조금 더 개념이 어려운데요. 실제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당탕이가 가입해서 회원의 탈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의 탈퇴하면 간단히 회원 테이블에서요. 회원 정보를 지우면 돼요. 딜리트 문을 지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원에 탈퇴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원에 가입할 때는 회원 테이블에 추가해 주면 되고 회원에 탈퇴하면은 회원 테이블에서 행을 지우면 되는데 문제가 당탕이가 회원을 탈퇴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당탕이가 제가 예전에 거기 회원이었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면은 그 테이블에 예전에 있던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학생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생으로 입학을 하면 학생 테이블에 행이 추가돼요. 됐죠? 그럼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졸업을 하거나 뭐 자퇴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 자퇴를 하면 행을 지우면 돼요. 됐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다 나 예전에 그 학교에 학생이었던 거 자퇴는 했지만 학생이었던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학생 테이블에 지우면은 지웠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예전에 거기 학생이었던 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게 뭐 자퇴생 테이블, 뭐 졸업생 테이블 이런 식으로 행을 삭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퇴를 하기 전에 다른 곳에 복사해 놓으면 되죠. 여기 같은 것도 당탕이의 행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당탕의 내용을 다른 테이블에 미리 복사하면 돼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깜빡 잊어먹고 원래는 당탕의 행을 지우기 전에 복사하고 지워야 되는데 이 작업이 자꾸 반복되니까 깜빡 잊어먹고 복사하는 걸 잊어먹고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는 예전에 잘 복사해놨고 어떤 데이터는 잘 복사가 안 됐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뒤죽박죽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회원 테이블에 삭제 작업, 회원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다른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런 방금처럼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트리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트리거는 회원 테이블에 삭제 작업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저장해줘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지금 사례만 생각하세요. 사례만 생각하면 회원 테이블에 삭제 일어나면 자동으로 다른 곳에 저장, 삭제할 데이터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데이터를 삭제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른 곳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삭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트리거의 대표적인 용도입니다. 되셨나요? 자, 실제 트리거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트리거 만드는 구문을 익히라는 게 아니라 트리거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역시 이거 지우고만 쓰죠, 그냥. 이거 지우고.
자, 제가 이거 해볼게요. 회원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을게요. 그러면은 아이디가 피규고 이름이 연하고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이런 회원을 한 명 추가할게요. 추가됐죠? 자, 그러면은 셀렉트에서 회원이 잘 돼 있나 볼까요? 셀렉트로 회원 테이블로 방금 입력한 회원이 잘 있는지. 잘 있죠? 한 명, 5명 있죠? 이제 회원이 잘 만들어졌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회원이 위원회 정보를 제가 변경해 볼까요? 이게 업데이트 문이 변경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연하라는 회원의 주소를 아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서 서울 강남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변경하는 SQL문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다시 조회해 볼까요? 그렇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연하가 변경이 됐어요. 자, 문제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 연하라는 회원이 탈퇴할게요. 탈퇴하는 건 딜리트만 쓰면 되거든요. 아, 이 구문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많이 상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원이 그 행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여기 이행이죠. 요걸 지우게 됩니다. 지워보죠. 실행해서 들어가서 실행. 다시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로 다시 확인하면 지워졌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연하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저 옛날에 회원 있거든요. 이 회원 정보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 데이터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하고 싶어요. 이 연하라는 행을 지웠죠. 그럼 자동으로 뭐 삭제한 회원 테이블 이 테이블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퇴생 테이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트리거입니다. 해보죠. 그래서 먼저 이 삭제하면 삭제한 사람이 들어갈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은 회원의 멤버 아이디, 이름, 주소하고 삭제된 날짜까지 할게요. 그러면 deleted member tb를 만드는데 이름처럼 삭제된 회원들은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자, 테이블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트리거를 만들 거예요. 트리거 만드는 구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용만 볼게요. 이렇게 아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트리거를 만드는데 트리거 이름이고요. 자, 트리거를 이제 어느 테이블이 아니면 on하고 멤버 tbl 방금 우리 테이블 있죠? 이거 멤버 테이블 멤버 테이블에 트리거를 부착해라. 애프터 딜리트 삭제한 이후에 작동해라. 그러니까 삭제 작업이 일어나면 작동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삭제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의미예요. 아이디랑 이름이랑 주소 그리고 get date가 삭제한 현재 날짜예요. 현재 날짜를 인서트해라 어디 멤버 tbl에 결국 삭제 작업이 일어나면 삭제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디 이름 주소랑 날짜를 deleted member tbl 삭제할 회원 테이블에다가 먼저 인서트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해볼까요? 트리거를 만들었어요. 실행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셀렉트로 하면 몇 건인지 볼까요? 셀렉트로 잠깐만 셀렉트 다시 해보죠. 셀렉트하면 4건이 확인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제가 당탕이라는 회원을 삭제할게요. 회원을 탈퇴했어요. 당탕이가 회원을 탈퇴하면 근데 한계인 영향을 받으면 2번 나오죠. 그러면은 당탕이 회원이 지워지기도 했지만 자동으로 어디에요? 요 트리거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deleted member tbl에 회원이 입력도 됐어요.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를 2번 하겠죠. 자, 회원 테이블 확인해 보고요. 삭제된 회원 테이블 둘 다 조회해 볼게요. 어때요? 당탕이 지워졌죠? 하지만 자동으로 어디 들어갔어요? deleted member tbl에 아이디, 이름, 주소, 삭제된 날짜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트리거 만드는 거. 그래서 한 개 장에서 이 문법도 다 배울 텐데
지금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3-2의 데이터베이스 개체, 그러니까 테이블 외에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같이 한번 학습을 좀 맛배기지만 학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면은 언제든지 데이터는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진 데이터를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업이라는 작업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매체에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매체. 왜 같은 디스크에 저장하면 디스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다른 매체에 하는 거고, 복원은 방금 그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매체에 보관된 거를 원상태로 돌리는 게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백업의 반대말이죠. 백업은 현재 데이터를 다른 곳에 저장하는 거, 복원은 원상태로 돌리는 거. 이게 백업과 복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QL 서버에서 간단히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먼저 이거 이제 닫고요. 자, 먼저 우리가 백업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별도의 장치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그냥 C 밑에 제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얘를 그냥 백업 장치라고 하고, 요게 실제 C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별도의 디스크다 이렇게 그냥 가정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색깔이 청 열고요. 제품 테이블을 먼저 확인해 보죠. 현재 제품 테이블에 데이터가 뭐뭐 있는지. 자, 유주 숍DB라고 하면은 제품 테이블에 현재 3건의 데이터가 있죠. 3건의 데이터가 잘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자, 얘를 제가 백업을 할게요. 백업을 하기 위해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숍DB 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태스크 그러면 백업 있죠. 얘를 선택하세요. 백업. 자, 이 상태에서 됐고 데이터베이스는 숍DB 돼 있죠. 그리고 여기 C 밑에 요 밑에 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세요. 제거하고 우리가 아까 백업 장피란 폴더 있죠. 그 폴더에 백업을 할게요. 그러면 추가해서 파일 이름 여기 말고 브라우저를 넣으세요. 우리 C 밑에 아까 봤죠? 백업 장치 여기다 할 거예요. 백업 장치 파일 이름은 뭐 shopdb.back이랄 거예요. shopdb.back 백업 파일의 확장명은 bak로 많이 줍니다. 자, 확인. 이해되셨죠? C 밑에 백업 장치 밑에 shop.back으로 백업하겠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확인 눌러볼까요? 여기서 다시 확인 하면 백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 보시면은 파일 탐색기로 볼까요? 파일 탐색기 다시 보시면 백업 장치 보면 어때요? 파일이 만들어졌죠 방금. 요게 백업된 파일이에요. 아까 그 shopDB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 안에 저장이 됐어요. 백업이 됐어요. 자, 이제는 제가 데이터를 사고를 쳐볼게요. 데이터를 모두 다 날려볼게요. 딜리트 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프로덕트 TV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날라가겠죠. 자, 확인해볼까요? 없어요. 아,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 삭제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로 다 삭제됐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다 없어졌긴 했지만 우리가 다행히 뭘 해줄까? 백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원시켜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복원해볼까요? 일단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shopDB를 복원해야 되니까요. 이 shopDB를 사용 중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DB를 먼저 유즈를 해줘야 돼요. 유즈 tempDB라는 게 있거든요. tempDB를 유즈하죠. 이 tempDB 꼭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잠깐 사용하면 돼요. 현재 shopDB만 사용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복원을 해볼게요. 복원은 이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베이스 복원 있죠.
복원 선택하고. 자, 이런 창이 뜨죠. 이 창이 뜨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장치, 아까 백업 장치 해놨죠? 그래서 장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얘를 눌러서요. 현재 파일로 돼 있고 맞아요. 그리고 파일이 추가가 안 됐죠? 추가 눌러서 아까 우리 어디였죠? C 밑에 백업 장치 보면은 여기 이제 숍DB 있죠? 백업 장치 밑에 숍DB 이잖아요. 백업한 게. 그럼 얘를 선택해서 확인. 그럼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다시 확인. 하면 이제 이렇게 아까 백업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안 보이고요. 언제 백업하고 크기가 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업한 게 확인이 되죠. 자, 확인 누를까 이제 확인. 확인 누르시면 이제 복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잠깐 기다려 볼까요? 실패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자, 취소 누르고요. 이 SSMS가 아까 사용 중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얘를 아니하고요. 얘를 닫았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아까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얘를 다시 해볼게요. SSMS를 아까 다시 백업한 걸 복원을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얘를 다시 닫았다가 SSM을 닫았다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제가 복원할게요. 복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장치 선택 추가 이겼죠. 백업 장치 밑에 얘죠. 확인 확인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바로 복원됐죠? 복원에 성공했죠. 자, 그리고 새 쿼리청 열어서요. 아까 우리 제품 테이블 다 날렸죠? 다시 살아있는 확인할게요. 셀렉트로 시행하면 어때요? 자, 잘 돼 있죠? 아까 다 날린 데이터가 다시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온라인 도움말 보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SQL 서버를 같이 공부하는데요. 사실 SQL 서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 내용을 당연히 알 수도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아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북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설명서가 있는데요. 얘를 자주 활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아직 좀 초보자라서 잘 안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중급자 이상이 된다면은 이게 없이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이걸 살펴보는 그 온라인 도움말을 추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일단 닫고요. 쿼리청 닫고. 자, 우리 온라인 도움말 살펴보는 법은 처음에 얘부터 해볼까요? 도움말을 설치를 저희가 안 했어요. 이 장에서 설치를 일부러 안 했는데 이제 지금 한번 설치 추가해 볼게요. 메뉴에 도움말 보면요. 도움말 컨텐츠 추가 제거 있죠. 클릭하시고 그럼 도움말 뷰가 실행이 되고 됐죠? 자, 여기서 설치 소스가 이제 추가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SQL 서버 2016 테크니컬 다큐멘트 요거를 추가 누르시면 이제 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 됐죠? 추가됐죠 얘가. 그리고 또 SQL 서버 매니지먼트 툴 뭐 필요한 거 다 추가하시면 돼요. 4개만 추가해 볼까요? 추가,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제가 4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여기다. 그러면 4개의 내용이 더 추가되고 문제가 현재 SQL 서버 2016 한글 도움말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은 한글 도움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SQL 서버 2012용 온라인 설명서 얘는 한글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가하면 한글도 지원되고 2012용 개발자 참조 이것도 한글 지원돼요. 그럼 2016인데 2012도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추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밑에 있는 업데이트 클릭하세요. 여기 업데이트 있죠? 업데이트 클릭. 예. 하면 얘가 이제 한동안 지금 저희가 체크한 거 있죠?
걔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밑에 진행 중이죠. 148개 중에 4개, 5개 이렇게 패키지가 진행이 되니까요. 일단 잠깐 멈춰놓고요. 요거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잠깐 멈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설치 완료되면 여기는 끝났고요. 왼쪽에 보면은 도움말 뷰 홈에 여기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닫고 한번 해볼까요? 닫고요. 제가 지금 우리 뷰를 만드는 구문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도움말에 다시 컨텐츠 추가 제거. 그럼 도움말 뷰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인덱스 클릭하세요. 인덱스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크리에이트 더 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뷰문에 대해서 얘가 제시를 해주죠. 그럼 크리에이트 뷰는 이렇게 된다. 구문은 이렇게 되고 파라메타는 이렇고 굉장히 예제까지 해서 정말 상세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뷰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하는 법이고 지금 여러분은 저랑 이 책을 공부하느라고 이 내용도 잘 보고 이해도 안 되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크리에이트 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책보다 훨씬 더 상당히 잘 나왔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트 뷰문은 여기 인덱스에 나오는데 여기 인덱스죠. 그런데 인덱스에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로그온 트리거를 보죠. 트리거. 이거는 인덱스 자체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검색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검색을 눌러서요. 여기서 로그온 트리거를 검색을 해서 땅 치면 로그온 트리거에서 이제 검색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역시 로그온 트리거. 아직 로그온 트리거가 뭔지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로그온 트리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까 인덱스에 나오면 인덱스에서 찾아보고 인덱스에 없으면은 어디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말씀드렸듯이 도움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여러분이 중급자 이상이 된다면 이 도움말 없이는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